제 강의는 이제 생성 AI로 잠재 고객으로부터 우수 고객 선별하기라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세일즈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생성 AI를 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리드로 뽑아가는, 또 리드를 어떻게 관리하는 이런 쪽의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현재 AI QX 운영진으로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AI 관련된 강의나 코칭,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얼마 전에 하나 또 새로 나와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AI 관련해서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AI QX 운영진 백기락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이제 그 우수 고객 선별 및 마케팅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업 현장을 좀 소개를 하자면, 영업 현장이라는 곳이 우리가 첨단 기술을 좀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상 영업에 가보면 실제로 디지털 환경으로도 잘 하기가 좀 힘들고, 저도 세일즈 회의 같은 거 가보면 실제로 노트북 열어놓고 작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녹음 정도밖에 안 되고, 다양하게 타이핑을 한다거나 이런 게가 좀 쉽지 않고요. 또 하더라도 필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태블릿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기껏 저희가 쓴다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세일즈 현장에서 보면은 디지털 펜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을 쓰더라도 필기체로 많이 쓰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세일즈가 좀 제대로 되려면 마케팅이라든가 CRM 같은 어떤 데이터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본사에서나 상부기관에서 이분을 좀 만나보세요라고 해서 오지 않는 한은 대부분의 세일즈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그 고객에 대한, 그 잠재 고객에 대한 첫 번째 데이터죠. 따져보면 세일즈 현장에 있는 그 세일즈맨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히려 본사 현장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전 같으면은 세일즈 매니저들이 보면 현장에 들어온 자료들을 가지고 타이핑하고 입력하고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 환경으로 이제 적용하기가 좀 힘드니까 다들 이제 수첩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곳이 바로 세일즈 현장이었는데, 그래도 디지털로 많이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AI 기능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적어도 그 데이터들이 디지털화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나아진 게 뭐냐면, 세일즈 현장의 데이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전 방식을 쓸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손으로 쓴 예를 들면 메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만든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녹음 파일만 하더라도 이게 편리해 보이지만, 예전에 레코더 같은 거 들고 여러 가지 메모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써보면 생각보다 그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정리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훌륭한 세일즈맨들은 잠도 잘 못 자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본사 시스템도 자꾸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뀌는 어떤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또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게 지금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영업 현장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어떤 상황이 되었고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어떤 세일즈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기반 환경이 좀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통 이제 잠재 고객 중에서 그 세일즈 가능성이 좀 높은 고객을 리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리드들에 대해서 제가 수치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AI 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유리해졌다. 예를 들면 평가 방식이라든가 정확도라든가 유연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게 최근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하든 메모를 하든 이제 세일즈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성 AI를 많이 써야 되고요. 물론 이제 생성 AI를 쓴다는 게 홍보하고, 우리가 홍보 세일즈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전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고 홍보문 만들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 고객이 물건 사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 뒷단계에 더 많은 관리 작업이나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현장에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후속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후속 작업들을 통해서 리드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에 상당히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AI를 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만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모여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나가게 되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이제 챗GPT를 써보면요. 지금 여기 이제 여기 O3 모델이 있죠. 이 O3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필기인식이나 이미지식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손글씨 같은 걸 써보시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녹음 파일 같은 거, 원본 파일 같은 거 웨이브 파일이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아도be 프리미어 같은 걸 돌리거나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자막 생성 같은 게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브루 같은 거 사용하시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제품이죠. 그래서 브루 사용하시면 그 오디오 소스에서 글자 인식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료는 아니에요. 일정량 쓰고 나면은 추가 가금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뭐 고객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옛날처럼 다시 듣기 하면서 손으로 쓰는 시대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그 추가적인 어떤 그 피드백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리드의 전후 단계에서 관리를 AI를 통해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경험이 있다면 한 봄쯤에 해외 고객 한 곳이 생겼어요. 저희 AI QX의 첫 번째 이제 기업 홍보 그 사례였는데요. 그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코소프트라는 곳에서 그 폴로 AI라는 제품을 좀 소개를 해달라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뭐 예전에는 제가 해외에서 그런 연락이 와도 관리를 안 했는데 요즘 이제 AI가 등장을 하고 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나누는 모든 대화,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상황들을 AI 챗봇에 제목안을 열어가지고 거기다 다 넣어서 그 다음에 서로 논의하고 답변 만들고 해석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제안까지 해서 나중에 힉스 AI까지 해서 두 가지 작업을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낯선 어떤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까다로운 고객들에 대해서도 아예 그냥 AI에 출발을 해버린다면 A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세일즈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가게 되고 또 AI로 만든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인식이 끝나고 나면 얘를 이제 뭐 PDF라든가 MS 오피스 파일로도 출력할 수 있지만 수치 같으면 CSV 파일이라든가 텍스트 파일로 출력이 좀 쉬워지기 때문에요. 향후에 본사 시스템과 연동을 할 때도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세일즈 환경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옛날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AI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AI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 리드 스코어링이라는 이런 작업들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리드 스코어링의 핵심이 뭐냐면 구매 가능한 어떤 잠재 고객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아무리 본인이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관적인 판단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이 스코어링을 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스코어링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객관성 유지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게 바로 AI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존의 어떤 그 뭐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들이 CRM 솔루션이라든가 세일즈 분야에서 워낙 뛰어난 노하우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솔루션 도입하는 게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영업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영업 현장에서 그런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 맞추는 시간에 그 영업 실적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리드 스코어링 하는 과정에서도 AI를 통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리드 스코어링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실제 사례잖아요. 제가 그래서 실제 작업한 내용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일부러 어떤 분의 대화 내용을 제 고객분 대화 내용을 그대로 카카오톡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실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문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다음에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전달하면 좋겠냐. 사실 이렇게 리드 스코어링을 결국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리드 스코어링의 조건들은 우리가 이렇게 뭐 문자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라 이런 제안을 해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항목별로 그냥 체크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카운팅은 해도 그 다음 카운팅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인지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AI한테 집어넣고 대화를 시작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자, 요런 문장을 한번 전달해봐라. 카카오톡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요런 메시지를 주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물론 이분과의 대화가 한 번에 끝난 건 아니었고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AI에게 던질 수 있는 데이터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옛날처럼 뭐 타이핑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카카오톡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만으로도 지금 AI는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을 합니다. 다만 이런 작업을 할 때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기 O3 모델을 쓰는 게 좋다. 이제 O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추론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4O 모델은 기본적으로 무제한으로 이제 텍스트를 만들긴 하는데 저희가 좀 원하는 거는 한 명에 대한 어떤 세심한 접근이기 때문에 O3 모델로 접근하는 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리드를 추출하고 리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 문장을 제가 세일즈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그대로 쓸 수가 없었던 게 이분과 또 음성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통화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집어넣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또 추가로 문의를 하셨는데 뭘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시 이런 프로세스들을 쫙 거친 다음에 그럼 이렇게 수정해서 그러면 금액도 좀 새로 접근하시고 월 구독으로 전환해서 그 다음에 한 30분만 시간 줘서 구체적으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 컨택을 좀 해봐라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AI가 제안하는 게 우리가 아무 그 의심 없이 그대로 세일즈 현장에 적용하는데 문제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AI를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다양한 고객들에 대해서 객관화시키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A 고객이고 B 고객이 있다면 뭐 창을 좀 나눠도 되는데 요즘은 이제 유료 모델 사용해 보시면 여기 왼쪽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같은 거 만들어서 접근하시면 되니까 실제로 완전히 새로운 창은 아니고 프로젝트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조금은 연속적인 면에서 대화가 됩니다. 즉 예전에 비해서는 AI들이 대화 내용이라든가 다른 창의 대화 내용을 상당히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전에 다른 사례가 없었냐 그러면 대화했던 내용 중에서 끄집어 와서 그런 사례들과 비교를 해서 지금 사례와 이전 사례가 어떻게 다르다 이런 것들을 물론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텍스트 기반 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데이터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AI는 결국 잘 처리해 주는데 요즘에 생성 AI는 여러분 현장에 있는 많은 문제들 이런 어떤 많은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데 문제 없다.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걸로 틀어놓고 대화를 해도 다 녹음을 해주거나 대화 내용을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요. 과거에 비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리, 뭐 전처리 이런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점에서 예를 들면 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사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 사례는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분을 사례로 리드 스코어링을 측정한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 한 10가지 항목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다른 분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요즘 AI가 잘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다만 이제 영업 현장에서 세일즈맨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감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리드 스코어링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측정을 하면 점수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수준에 맞는 어떤 객관성이라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물론 객관적인 리드 스코어링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떤 고객, 내가 만나는 고객 A, B, C, D가 있다면 그 A, B, C, D 고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접근을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걸 대신 가져가지 않는 한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리드 스코어링을 10개 항목으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 질문을 통해서 일정 점수, 예를 들면 80점 점수를 넘어서면 구매 제한 단계로 들어간다고 할 때 어떤 점수 구성이 어떤 상황일 때가 가장 적절할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항목은 만점이다, 어떤 항목은 빵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개 항목 중에서 이걸 뭐 평균적으로 몇 점씩 할 거냐, 아니면은 특정 항목에 좀 비중을 둘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고민을 해야 되니까 방금 지금 저희가 했을 때 이제 가중치 같은 걸 좀 조정하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맞게, 제품에 맞게, 서비스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방에서 계속 그 대화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드, 그러니까 잠재 고객 가능성이 높은 그런 리드를 선발을 할 때 스코어링 과정에서 이렇게 생성 AI를 쉽게 활용하시면 스코어링 단계에서 본사 시스템이라든가 디지털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한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리드 선발을 했어요. 저 이제 이분께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위 고객에게 다음 카톡을 보내야 한다면 어떤 문구가 좋을까? 자, 우리 지금까지 뭐 대화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음 카톡을 어떻게 보낼지, 우리가 뭐 SNS도 만드니까 카톡 내용 같은 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대화 내용들을 보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랑 여러분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만,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혼자 보낼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뭐 우리가 모바일 상태에서도 이렇게 음성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복사해서 카톡으로 옮기면 되니까 그만큼 대응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좋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가 향후에 여러분 어떤 영업 현장에 있는 세일즈맨뿐만 아니라 본사와의 시스템 연동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기존의 어떤 고객들을 가지고 리드 스코어를 했고요. 이번에는 아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리드를 이제 모델을 만든 거잖아요. 이제 A라는 고객을 통해서 리드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A 고객에 육박하는 어떤 누군가,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나거나 혹은 어딘가를 가야만 할 때 어딜 갔을 때 리드 고객이 좋은지 사전에 대한 이런 조건들도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고객 프로필을 데퍼런시하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운 리드 사례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야 실제 리드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 자, 좀 전에 우리가 만든 거는 이미 만나고 있는 어떤 이미 컨택을 한 사람에 대한 리드 스코어링이고요. 이제 이런 모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누군지 몰라요. 이제 제3자의 새로운 영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했을 때 도움되는지를 찾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보니까 다음과 같은 식의 어떤 답변을 주게 됩니다. 뭐 금액은 어떻게 좋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업종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화를 좀 하다 보면 AI가 여러분에 대해서도 좀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를 알고 있는 지금 제 챗GPT잖아요. 이제 저에게 그러면 당장 내일 2시간을 투자한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물어보는 거죠. 제 스타일을 고려해서. 한번 답변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 O3 모델을 하고 있어요. 4 모델과 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 플레이스를 좀 보고 컨택을 해달라. 지금 이제 제가 만든 고객이 네이버 플레이스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루시는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시트, 챗GPT를 좀 동시에 활용하는 어떤 사례를 보여줘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별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온라인으로 좀 활동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활동을 한다면 어떤 SNS에서 어떤 글이나 행동을 하면 유리할까,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거죠. 답변 한번 보고 이제 다음 단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고요. 네,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컨택도 있고요. 실제로 제 SNS에도 그 대표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나 컨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면 좋을지 좀 체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리드가 될 가능성이 높이려면 어떤 점을 봐야 할까? 5가지 핵심 조건만 정리해줘. 자, 이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리드가 되겠다.
리드 스코어링의 점수가 좀 높은 분야에 들어가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판단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야 딱 만나보면 느낌이 오지만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어떤 1단계 물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고객을 가리는 게 맞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세일즈 현장에서 우리가 베테랑 멘토들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배우는 이유도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누적되어 있는 그 노하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런 노하우에 축적되어 있는 조건들을 객관화시키면 그만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일즈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단계에서 좀 필터링 거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최대한 우리가 정해놓은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리드 발굴도 쉬워지고 리드 스코어링도 높아지고 또 어느 정도 실제 구매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조건들을 AI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수정보완을 하시게 되면 자신만의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리드 발굴 혹은 리드 스코어링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동안 많은 뭐 데이터 마이닝 작업의 복잡한 기술들을 좀 모른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상적인 고객 프로필을 정의해서 어디에 가면 그 사람들 좀 쉽게 만날 수 있을지를 좀 정하는 데에도 이제 이런 어떤 AI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 분석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쉬워졌다는 거죠. 요즘은 뭐 데이터를 그냥 챗GPT한테 던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잘 만들어 주고요. 또 꼭 챗GPT 아니어도 뭐 구글 제미나이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뭐 캔버스 같은 기능들이나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요즘은 마지막 단계에서 그 인포그래피 형태로도 막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처럼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내 업무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세일즈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화해서 가져가시게 되면 앞으로 세일즈 하는 과정에서 이 스코어링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AI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하자면 챗GPT가 좋기는 한데요. 범용적이고 좋기는 한데 검색 기능이 확실히 좀 떨어져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검색 기능이 좀 강력한 제미나이 같은 걸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이제 제가 첨단 기술 같은 거 활용을 할 때에는 실제로 새로운 정보들을 빨리 모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상대 고객이 개인이 아니라 적어도 아주 빠르게 변하는 업종에 계시거나 회사가 크다면 그 회사 소식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컨택을 해야 되는데 뭐 처음에 고객 몇 명 안 될 때 문제가 없는데 점점 고객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고객을 만날 때마다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뭐 어느 정도 검색이 잘 되는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에이전트가 좀 강력한 뭐 젠스파크라든가 뭐 이런 걸 활용을 하셔서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분야에 대한 뭐 기사라든가 새로운 소식들을 좀 정리해서 받아보는 것들을 자동화해 놓게 되면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뭐 내 잠재 고객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데이터 분석과 현장에서 리드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AI를 사용하는 간단한 기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쓰는 기법이 대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노하우들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들만의 어떤 프로세스가 정립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그런 정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만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신만의 업무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요즘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기존에 좀 괜찮은 AI를 활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들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